아까 제가 안철수 대표 정말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일 사이에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할 때 물론 자기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이제 되기 전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담자 협의를 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실제로 스스로가 일관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안철수 대표 재기의 발판 마련한 거다? 정도원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정점을 찍은 지 오래됐고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당 대표 돼봤자 뭐 대표가 왜 됐냐? 예. 저 두 사람이 너무 약해서 된 거죠. 정동영 전정배.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인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지 뭐 인기가 있어서 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안철수 선택한 거다. 네,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또 안철수가 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반수를 넘겼던데 1차에서. 간신히 넘겼죠.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표 출마를 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도원 의원 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정동원 의원님이요. 끝났다 그랬죠. 우리 정도원 의원이 계속 종 쳤다 그러니까 나 종 안 쳤거든. 음.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크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에 대표로 복귀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예. 문제는 그 진정으로 되살아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변화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종쳤다는 얘기가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당을 변화시키고 정기국회 때 정책을 주도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면 그러면 적어도 재기의 발판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된 거로는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예. 다만 이제 시간은 연장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지방선거까지도 한번 쭉 나오신 김에 말 나온 김에 쭉 한번 예측을 좀 해보시죠. 결국은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40석을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은 그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국회 때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또 밀어줄 것은 밀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정당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번 정기국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의 정책,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사회 정책, 복지 정책, 경제 정책이잖아요. 예산을 많이 동반하는 거고.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예산 부서반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문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또 이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 하고 무리한 거는 미루자 이러면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같은 정당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국중주의 얘기하시다가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선명야당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쩌자는 건지 결국은 이 안철수 대표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국회를 주도하기는커녕 당을 주도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당에 있는 이제 당대표 뽑았는데.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재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가장 의식하는 게 재선이잖아요. 다시 당선되는 거.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가 무섭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던 대로 다 일사분란하게 따라가겠어요. 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또 자기 재선에 합당한 일을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 수가 없어요. 정도원 의원님 돌발 질문. 예. 그 지금 39명인데 비례만 빼놓고 예. 대부분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이제 수도권은 두 명밖에 안 계신데 예. 선수도 또 다 높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예. 안철수 대표를 정치 단수가 좀 낮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보죠. 그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뭘 얘기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1932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32님, 정두원 의원님 흰모자 너무 멋지십니다. 볼 때마다 영화배우 같으세요. 안철수도 대표도 예뻐해 주세요. 3044님, 정태원 의원님 오늘도 꼼꼼하고도 날카로운 평 정말 좋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자, 정태원 의원님,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또 늘 주장하고 지적하는 게 보면 야당인데 예.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해라. 그렇게 계속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실제로 당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한 가지는 전략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는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길게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관점을 좀 거시적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미시적으로만 가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그 위상을 보여주고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관되게. 예. 그러지 않고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게요. 예. 뭐 어제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오만 독선 얘기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여당의 독주 현상이 발생하고 청와대가 오바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 무시하고 여야 당도 뭐 당이 뭐 그럼요. 필요하겠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의 유명한 얘기처럼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는데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한쪽도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야당이 정말 저렇게 가도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제가 안철수 대표 정말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일 사이에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할 때 물론 자기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이제 되기 전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담자 협의를 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실제로 스스로가 일관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옆에서 누가 써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중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야지 자 이런 자료를 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일관된 생각이 안 된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시던 게 그거잖아요. 일단 연설문을 밑에서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전에 상당 부분을 구술을 시키잖아요. 구술을 시키죠. 네, 예. 이런 기조로 해서 정리를 하셔라. 거기에는 김대중의 철학과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문가들 불러놓고 또 같이 토의도 하고. 거기다 이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살을 붙이고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러니까는 이 김대중 DJ가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으니 지금 정치인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보다도 이제 지도자만 놓고 따져보면 자기가 자기 연설문을 쓰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뭐 지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은 MB도 자기가 연설문 쓴 거 본 적이 없어요. 기승전 MB. 제가 이제 아니까 나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써갖고 온 거 가지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제 그런 거는 지도자가 아니죠. 이렇게 써봐라 이제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정 의원님 당내 리더십도 못 살릴 것이다. 아니 저는 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민의당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건데. 아니 당원들이 뭐 저 선택을 정동력을 하겠어요. 천정배를 하겠어요. 그건 뭐 궁여지책이죠. 그리고 지금 또 야당들이 다 그래요. 홍준표도 그렇고 이혜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지금 대표들이 이제 간판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저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그 수준을 홍준표 수준으로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를 그러니까 보고. 지금 그 당은 홍준표 수준의 당이에요. 바른정당도 이혜원 수준의 당이고 안철수 수준의 당이죠.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정말 과감하게 젊은 지도자를 자기네 전체를 위해서 발탁을 해서 내세울 생각을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민주적인 전통이 약하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정두원 도사님은 거의 지금 95%안 된다고 보는데 네. 한 30%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정치의 특징은 내가 잘해서보다는 상대방이 잘 못해가지고 살아나거든요. 자살골 게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정기국회 때 청와대와 이 민주당 여당이 예. 독주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반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라도 정책연대를 하자. 그래서 정책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타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국회가 교착 상태가 오면 예.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움직여야 결론이 나요. 그러면 거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봐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당이 좀 무리를 하고 청와대가 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그 조금만치라도 좀 열려진 마음으로 뭐 안철수 대표나 김종철 대표가 그 뭐 바른정당이나 이런 정당을 보면서 정책들을 연대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봐야죠. 왜냐하면 두 당을 합하게 되면 일단 59석이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자유한국당과 버금가는 정도의 일단 수치인데요. 뭐 그거 좀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정부 이거 사회복지 문제 좋다 찬성한다. 그럼 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 그 재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럼 청와대도 네.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이요. 예. 이 국민의당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한 25명 되잖아요. 예. 그걸 데려와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근데 데려올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 모셔오려면 당협위원장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민주당 민주당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국회 상태는 제가 보기엔 꽤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 개편의 내용들은 야권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누가 일관된 전략과 유연한 자세로 풀어가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정도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안철수의 리더십이 안 되기 리더십이 때문에 안 안 된다. 된다 이게 예. 거죠. 근데 환경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구랑 상의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아침 조금 전에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도 했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이 안 계시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잘 돌아가잖아요. 알아서.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있는 듯 없는 듯 리더십을 행사하면 오히려 국민의당은 잘 될 것이다. 그럼요. 좀 너무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 안철수한테 잘못 보이면 나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겠다.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방송 듣다 5689님이 예. 방송 딱 갑자기 궁금한 게 연설문을 직접 쓰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누가 있었을까요? 라고 정도원님께 여쭈었어요. 정치인들이야 많고요. 대통령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쓰는 거랑 예. 마찬가지죠.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예. 김대중 대통령도 예.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요. 아니 근데 MB는 그러긴 했대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경쟁을 시켰대잖아. 그렇죠. 네, 너도 맞습니다. 써보고 너도 써보고
해갖고 그 중에 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그건 있었죠. 주로 박형준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팀한테도 좀 써오라고 그러고 저 팀한테도 써오라고 뭐 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다 매달릴 수는 없어도 참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연설은 이런 기조에서 쓰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서 결정하면 그걸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예산 부서반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문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고 예. 또 이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 하고 무리한 거는 미루자. 이러면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같은 정당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렇게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국중주의 얘기하시다가 예.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선명야당 그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쩌자는 건지 결국은 이 안철수 대표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국회를 주도하기는커녕 당을 주도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당에 있는 아니 이제 당대표 뽑았는데. 아니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 네.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재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네. 가장 의식하는 게 재선이잖아요. 다시 당선되는 거.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가 무섭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던 대로 다 일사분란하게 따라가겠어요. 또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또 자기 재선에 합당한 일을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 수가 없어요. 정도원님 돌발 질문. 네. 그 지금 39명인데 비례만 빼놓고 네. 대부분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이제 수도권은 두 명밖에 안 계신데 네. 선수도 또 다 높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예. 안철수 대표를 정치 단수가 좀 낮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보죠. 그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뭘 얘기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안철수 대표 정말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일 사이에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할 때 물론 자기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이제 되기 전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담자 협의를 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실제로 스스로가 일관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안철수 대표 재기의 발판 마련한 거다? 정도원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정점을 찍은 지 오래됐고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당 대표 돼봤자 뭐 대표가 왜 됐냐? 예. 저 두 사람이 너무 약해서 된 거죠. 정동영 정정배.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인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지 뭐 인기가 있어서 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궁여지책으로 안철수 선택한 거다. 다만 이제 시간은 연장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지방선거까지도 한번 쭉 나오신 김에 말 나온 김에 쭉 한번 예측을 좀 해보시죠. 결국은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40석을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은 그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국회 때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예. 또 밀어줄 것은 밀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정당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번 정기국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의 정책
예.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사회 정책, 복지 정책, 경제 정책이잖아요. 예산을 많이 동반하는 거고. 전부 다 네,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또 안철수가 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반수를 넘겼던데 1차에서. 간신히 넘겼죠.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표 출마를 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도원 의원 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정도원 의원님이요. 끝났다 그랬죠. 우리 정도원 의원이 계속 종 쳤다 그러니까 나 종 안 쳤거든.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크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에 대표로 복귀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예. 문제는 그 진정으로 되살아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변화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종쳤다는 얘기가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당을 변화시키고 정기국회 때 정책을 주도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면 그러면 적어도 재기의 발판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된 거로는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예.